외과의사 빅인즈. 외과의사는 속칭 3D 업종의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다. 학문적인 깊이나 성취도와 보람 같은 면을 생각하면 아주 매력적인 분야다. 이 이야기의 92%는 진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8%의 간극이란 바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진실에 가까움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지대인 셈이다. 이 글은 나의 기록이며 시간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의 기록일 수 있다. 첫 해부학 실습날. 해부학은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자 의사가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다. 시간이 길 뿐 아니라 수업과 실습 과정이 무척 험난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공포의 유기화학. 유기화학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다. 실제 난이도는 어떨지 몰라도 나같이 아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과에서 판반이 놀다가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잠시나마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과목이다. 예과 2학년 때 1년간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교수님의 모습은 첫 등장부터 충격적이었다. 미라를 연상케 하는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교수님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도 않을 작은 목소리에 나이가 많은 심파극의 연사가 말할 법한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전혀 웃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내용의 일장 연설로 첫 시간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무시무시한 전설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짓는 차가운 미소가 저승사자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미팅 열전. 까까머리 검정 교복의 차림의 고등학생 신분을 벗어나 대학에 오면서 가장 기대되었던 것이 여학생과의 미팅이었다. 황금 지역의 소속이란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찼던 그 시절.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었다. 첫 미팅. 과 총대가 이대 목과와 단체 미팅을 주선했다. 요즘 같으면 이 무슨 야만적인 행사냐 하겠지만 그때는 그것도 감지덕지. 과 총대는 가히 영웅이 되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소위 애프터라는 것을 챙기는 시간이 되었다. 약삭 빠르지만 나름 순정파였던 이 친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렇게 촌스럽게 굴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KBS의 백분쇼. 이분의 이니셜은 KBS였기에 별명도 그랬다. 그분의 강의는 늘 점심시간 직전에 시작해서 꼬박 100분을 하는 특징이 있었다. 소위 KBS의 백분쇼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100분이라고 해도 강의가 얼마나 재미있었기에 쇼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을까? 교수님은 정확하게 덜 떨어진 녀석들을 솎아내는 귀신 같다고밖에 할 수 없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다. 너 말이야. 네? 저요? 그래, 너 말이야. 너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말해봐. 그니까, 그게 2억 원? 이런 멍청한 놈, 니네 아버지 뭐 하시나? 네, 제 부친은 초등학교 평교사이십니다. 교수님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알고 보면 이 학생은 정말 우수한 학생인지도 모른다. 인턴이 살아남는 법. 의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계급은 바로 인턴이다. 나름대로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따고 지방과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사회로 나섰으나 현실은 냉정하고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 의료원장님은 삼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 내 경우는 아마도 역대 의료원장님과 각종 질환을 총망라해서 한 40명 정도? 그 외 병원장님, 격과 주임, 교수님 등등해서 삼촌으로는 한 150명 정도를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외과 의사의 필요 조건. 순간적인 판단으로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수술에서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이 매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 드림팀이 된다.
수술을 하다 보면 어려운 고비가 생길 수 있다. 굳은 심지와 신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도망자 시리즈. 의대 사회에서 도망이란 말은 어떠한 일이 힘겨워서 중도에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의대는 학생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인 경우가 많다. 또 한 부류는 성적이 떨어져 탈락해 떠나는 경우다. 인턴 때는 아무리 구박을 받고 시간에 쪼들려도 잘 도망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턴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망은 크게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로 분류된다. 우발적 도망은 대부분 하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계획적 도망자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다. 언제 집도의가 되는가? 집도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수술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졌다는 뜻이고 자신이 시행한 수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바로 진정한 외과 의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술실 밖에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수술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오래 걸리고 죽을 맛이 따로 없다. 이런 일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점점 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외과를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수술을 한다는 그 자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집도의가 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도망가기 직전이다. 레지던트 생존 분투기. 세상에서 가장 힘든 혹은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외과의사 열이면 열 다 레지던트 시절이라고 답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레지던트 생활에는 필살로 다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 치프라는 자리의 의미. 모든 외과 의사들이 겪는 과정이 있다. 누군가의 휘하에 있다가 처음으로 독립을 하고 나면 다들 세상에서 내가 수술을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가 외과 의사로서는 아주 위험한 시기다.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신중함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즉, 균형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꾸 사고가 나고 예상치 않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의 웃음. 진찰을 하면서도 갈등을 거듭하던 나는 어쨌든 이 사람에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수술을 권유했다. 이 수술은 무척 위험할 것이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 생각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후 한 2년인가 지난 어느 날부터 환자가 외래로 오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렇게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환자가 외래에 다시 나타났다. 향에게 기댄 채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남루해지고 더 마르고 더 악화된 모습으로. 반갑기도 했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그는 특유의 웃음만 짓고 있었다. 회식 문화. 한국에서 회식은 일의 연장이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모든 회식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 혹은 필수 사항이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무조건 참석해서 분위기를 맞추어야 하고 어릴 때는 그걸 띄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지게 된다. 그는 젊은 시절 뜻하지 않는 계기로 의사가 되었고 역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강직하게 이를 데 없는 스승을 만나 호된 수련을 쌓아 소위 3D 직업이라는 외과 의사가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리 두텁지 못하다. 아버지께서 멀리 계셨던 것처럼 나 역시 아주 멀리 달아나 있었던 것 같다. 아주 필수적인 대화 외에 다른 대화를 시도했던 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시절 수련 병원이 아닌 외부로 첫 발을 내디딜 초짜 의사인 아들을 보며 못내 불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 있다. 내 기억으로는 나를 옆에 앉혀두고 병원에서 쓰는 의무 기록지에 아버지의 휘갈긴 듯 날아가는 달필로
감기약 처방, 소화불량 처방에서부터 농약 중독에는 뭘 써야 하고 등등의 내용들을 자세히 써 주셨는데 그걸 다시 찾은 것이다. 나는 아직도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처방은 아버지의 처방대로 쓰고 있다.